KKMD 897화 아랍 군사 전문지 디펜스 사우디 번역. 아랍 군대는 왜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것일까? 싸게 파는 중국 대 미래를 파는 한국. 오늘 번역할 기사를 작성한 디펜스 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랍권 방산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입니다. 중동 지역 군사 및 안보 관계자, 방산업계 종사자,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고 있으며 속보 중심 매체가 아니라 해설과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매체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KKMD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방산계약이나 정책, 무기체계 등을 중동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성격이 강하고 중국, 서방, 한국, 터키의 방위산업을 비교하는 프레임의 기사들을 자주 업로드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중상 수준의 신뢰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동에서 K방산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나를 내부적 시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아라비아는 2025년 12월 17일 Why do Arab armies prepare Korean technological footprint to Chinese momentum? 아랍 군대는 왜 중국의 확장세보다 한국의 기술적 영향력을 선호하는 것일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저렴한 가격과 전략적 영향력으로 기세를 떨치고 있는 중국의 방위산업과 서방 무기체계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하면서도 기술 이전, 현지화 등의 적극적인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비교하면서 중동 방산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더 이상 가격 경쟁이나 성능 및 스펙을 비교하는 데 있지 않고 누가 자주국방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펜스 아라비아는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K방산의 관점에서 이는 매우 유리한 지형 변화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2025년 12월 17일 업로드된 디펜스 아라비아 기사를 번역해 본 뒤 해당 기사에 대한 제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아라비아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중동 지역의 방산 장비 조달 전략이 단순히 공군력과 방공 전력을 현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이미 완성된 무기 체계를 해외에서 그대로 구매하는 이른바 직접 구매 단계에서 벗어나 산업적 파트너십과 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한 자주국방의 시대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서방 중심의 독점 체계를 뒤흔드는 두 개의 주요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서방 무기 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두 나라가 제시하는 동량적 대안들은 단순히 가격이나 공급 조건의 차이를 넘어 기술 철학과 현지 지휘 통제 체계 통합 능력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전략, 공백을 메우고 비대칭 억제력에 베팅하다. 중국의 중동 지역 확장 전략은 서방의 엄격한 수출 통제, 특히 미국의 국제무기 거래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질적 공백을 메우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산 링룬과 CH4 계열 드론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알제리 등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정찰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고 중국은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독자적인 표준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이후 무인기의 단순한 수출을 넘어 공동 생산 단계로 발전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 도입국은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제 정치 환경 변화나 외교적 압박으로부터 전력 유지와 보급 경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방공망은 사일런트 헌터 레이저 시스템을 활용해 저비용 위협체, 즉 드론을 사용한 공격을 무력화함으로써 세계적인 선례를 남겼다.
이는 값비싼 요격 미사일의 소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 개념의 축이 요격 미사일에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로 이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산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기술적 과제는 상호 운용성의 부족이다. 중동 지역 국가들의 방공 지휘 통제 인프라는 주로 나토 표준과 링크 16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산 레이더나 전투기를 기존의 연합작전 지휘소에 통합하는 작업은 소프트웨어 구조와 보안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도전 과제가 된다. 그 결과 중국 무기 체계는 도입 국가의 방공 및 전투 네트워크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채 종종 고립된 기술적 섬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동양의 유연성과 서구의 방산 기술이 만났다. 대한민국 K방산. 반면 대한민국 K방산은 전혀 다른 모델을 제시한다. 한국은 서방 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동 지역 국가들이 갈망하는 기술 주권 강화 요구를 영리하게 공략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방어 시스템이다. 천궁2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와의 계약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기록했고 중동 지역에서 K방산의 성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천궁2의 핵심 경쟁력은 미국 패트리어트 계열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직격 요격, 히투킬 능력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궁2는 패트리어트보다 더 낮은 수명 주기 비용, 운용 정비 측면에서의 효율성, 그리고 도입국의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이전 구조라는 장점을 동시에 제공한다. 대한민국 K방산의 중동 시장 진출은 방공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포병과 항공 전력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더 나아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K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수출했는데 이러한 거래들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에 그치지 않고 핵심 기술 이전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중동의 하늘에서는 F-50 경전투기와 차세대 전투기 KF-11 보라매가 세대 간 전력 공백을 메우는 절묘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F-50과 KF-11 보라매는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유래된 기술적 DNA를 공유하고 있어 중동 국가들이 운영 중인 기존 지휘 통제 통신 정보 체계 C4I와 즉각적인 호환성을 보장한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대한민국 K방산이 중국이라는 경쟁 상대에 비해 상당한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준다. 미래 전망. 자주국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누구인가?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들은 중동 무기 시장이 더 이상 두 전통적 초강대국, 즉 미국, 러시아의 독점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아랍권 정책 결정권자들이 무기 도입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배적 동맹국이 아닌 한국의 정치적 신뢰성은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별도의 구조적 개편이 없어도 기존 방공 지휘 통제 네트워크에 즉각 연동 가능하도록 설계된 한국 무기 체계의 플러그 앤 플레이 능력은 항공 전력과 미사일 방어처럼 기술적, 운용적 허들이 높은 분야에서 뚜렷한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전략적 억제력과 드론 전력, 그리고 신형 에너지 무기 분야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구도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분명하다. 중동 지역의 미래는 단순히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국가의 것이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개방함으로써 현지의 자주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몫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는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서방 간에 형성되어 있는 기술적 융합, 즉 표준, 체계, 운용 개념 전반에 걸친 높은 수준의 일체성은
중국 기술이 단기간 내 극복하기 어려운 가장 큰 구조적 장애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중동에 기반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아라비아가 2025년 12월 17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중동 지역 방산 시장에서의 우위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 C방산과 대한민국 K방산. 이 경쟁 구도에 대해 디펜스 아라비아는 한국이 구조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아라비아는 드론 대량 공급 능력, 저비용 전쟁 억지 수단, 신형 에너지 무기, 레이저처럼 중국이 분명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운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동 주요 국가들의 방공망, 공군력, C4I 인프라는 나토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링크 16, 서방식 IFF 피하 식별 장치, 연합작전 구조가 이미 깊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시스템을 들여온다는 말은 별도의 통제망, 별도의 지휘구조, 별도의 보안 체계를 요구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도입 국가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력 자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링크 16만이 답이 아니다. 다중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면 해결될 일이고 서방 시스템과의 통합이 문제가 된다면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소프트웨어 통제 프로토콜을 더 열어줄 수도 있다. 중동 국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연합작전의 최적화가 아니라 주권적 운용 능력이다. 그런 면에서 서방 나토 표준에 종속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러한 중국의 반론은 기술적 구현 수준에서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커서 중동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비용을 예로 들어보자면 다중 데이터 링크나 소프트웨어 통제 프로토콜을 통해 중국 무기 시스템을 서방 무기 체계와 연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연결 이후 발생하는 비용, 즉 소프트웨어의 설계 구조, 보안 인증, 암호, 피하 식별, IFF, 연합 교리, 운용 데이터 정책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큰 문제가 됩니다.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리스크 측면에서 보자면 중동 주요 국가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 및 서방과의 안보 정보 협력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무기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통합하는 행동은 정치적, 보안적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펜스 아라비아가 언급했듯 FA50과 KF-21 보라매가 중동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지금 중국은 방금과 비슷한 반대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전투기는 가격, 조건, 무장 패키지에서 더 유리하다든지 KF-21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로 리스크가 있다. 혹은 FA50과 KF-21에는 미국 기술과 부품이 투입되어 있어 정치 변수에 취약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전투기 판매에 있어서도 동일한 이유, 즉 상호 운용성 문제 때문에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 우위 구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패키지, 무장, 금융 지원 등에서 중국 전투기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F-15와 F-16,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 라팔 같은 서방 전투기를 오랫동안 운용해온 중동 국가들에게 상호 운용성이 없는 중국 전투기의 도입은 정비, 교육, 데이터 링크, 무장, 운용 교리의 이원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전력 분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방, 나토 전투기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FA-50, KF-21은 중동 국가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KF-21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FA-50부터 도입해보고 신뢰가 생긴다면 KF-21을 도입하는 리스크 관리형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벤즈 밀리터리 채널 KKMD 최근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기능이 생겨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영상들 중에서 다시 곱씹어봐도 좋을 영상들을 선정, 재편집해 땡땡땡화 재편집 버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재방송하고 있습니다. KKMD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